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나폴리 축구와 관련하여서 바르샤는 벤피카에 밀리며 유로파로 왔습니다. 나폴리는 조에서 2위를 차지를 하였고 바르샤는 극도로 부진했던 시기를 지나서 다시 서서히 바르샤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에스파뇰 원정에서 치룬 카탈루냐 더비에서는 다쉽게 무승부에 그쳤지만 후반전에서의 96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엄청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중앙을 책임을 지는 부스케츠와 페드리가 팀 특유의 패싱 게임을 잘 이끌고 있고 토레스가 공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데파이가 근육 부상으로 빠져있긴 하지만 오바메양과 덤벨레 가비와 곤살레스 등 공격진은 질적이나 양적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나폴리는 모스크바에 밀려서 조에서 2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EPL의 강호인 레스터를 상대로 하여서 우위를 보였기에 아직까지 유로파 우승을 노릴 기회는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지난 주말에 인테르전 무승부를 포함을 해서 최근에는 4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를 탔고 차출과 부상 등으로 빠지게 된 선수들이 많긴 하였지만 로자노를 제외를 한 선수들이 모두 출전이 가능합니다. 쿨리발리와 루이즈 지엘스키와 오시멘 등 척추 라인이 안정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나폴리 이 두 곳에 있어서 바르샤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임하긴 하겠지만 나폴리가 무리하지 않고 수비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는데 바르샤는 페드리와 부스케츠 등 볼점 위에 강점이 있기도 하고 최전방으로 A패스를 찔러주게 될 중앙에서의 조합이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이저와 안기사 로브트카 등 나폴리 3선은 바르샤 중앙을 강한 압박으로 인해서 어렵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바르샤 역시나 인시네와 메르텐스 오시멘 등 발빠르고 돌파가 좋은 나폴리 공격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쉽게 올릴 수 없기에 두 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바르셀로나 리그에서는 4위로 페페승 승무 사리 감독이 팀은 완전하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허언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직전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게 된 것은 아쉽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으며 극장골로 승점 1점을 가져오게 되는 등 뒷심과 저력이 서서히 생기는 중입니다. 리그에서의 순위 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만큼이나 유로파리그에서도 바르셀로나에게는 중요한 대화라고 보여집니다. 이곳은 확실하게 득점력은 살아나고 있는 중으로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진을 대거 보강을 한 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바르셀로나 나폴리 축구 직전의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에서도 드리블에 대한 실력을 마음껏 뽐내게 된 트라오레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다만 오바메양 테란 등 새로운 최전방에서의 자원들의 득점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홈에서의 무득점에 대한 확률이 9%로 꾸준하게 득점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득점 가능성은 높은데 대량인 득점에 있어서는 기대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곳은 수비진의 노쇠와 부실한 백업은 수비진에 대한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서의 5번의 경기에서 무실점에 대한 경기는 한 번뿐이며 실점을 한 경기에 있어서는 모두 2실점 이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중원에서의 수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시도가 좋기는 하였지만 기동력 저하와 세트피스 수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의문점이 많기도 합니다. 세트피스 득점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실점에 대한 가능성은 약간은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파티 움티티 로베르토 발데 랑글레 데파이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나폴리 리그에서는 3위로 패승승 승무 모스크바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서 조에서는 1위로 16강 직행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상대도 바르셀로나라는 고함이기도 합니다. 바르셀로나 나폴리 최근에는 페이스와 원정에서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체급상으로 가장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는데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리그에서는 세 번째로 많기도 하고 비중으로만 봐도 22%라는 매우 높은 비중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세트피스에서 9번의 실점을 허용을 하였고 이는 리그에서의 공동으로 3위의 기록이라는 점에 있어서 나폴리가 확실하게 공격에 대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6회의 공중볼에 대한 경합 성공에 오시멘 선수와 3골을 득점하게 된 나음만이도 좋은 득점에 대한 루트이기도 하며 득점을 할 수 있는 경로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이 보강이 된 것은 무섭긴 하지만 나폴리의 수비벽에 있어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리그에서 매우 많은 25분의 경기를 치렀음에도 최소로 실점에서는 1위에 자리하고 있고 유일하게 20실점을 넘지 않는 팀이기도 합니다. 5실점을 기록을 하였던 피오렌티나전도 있기는 하였지만 이를 제외를 하게 되면 2실점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측면 위주의 공격에 있어서 예상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168cm의 루이 선수가 트라우레를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는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2실점 이상 대량으로 실점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고졸적인 약점인 세트피스를 나폴리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실점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나폴리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